푸틴 총리는 총리 부처가 체첸 공격군 사령부에 안개를 뚫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현지 장병들이 감격을 하죠. 체첸 이해관계는 어떤 줄 알고. 그런데 이제 우리의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당 조성영 의원이 그 러시아 그 특사로 가는데 바로 가려고 그래. 당신 그러지 말고 현재 푸틴 대통령이 조직을 7개 강으로 나눠가지고 대통령 정권 대리인이 하바롭스크의 제7정권 대리인인 게 하바롭스크 총독인데 코스탄 폴코프스 장군이 체첸 공격부 사령관이었다.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럼 내가 안대를 하겠군께네 모르고 바로 베트르브라드를 갔는데 그 결과야 뻔합니다.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한나라당 비상대책에 제가 이어놓은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연구할 가치가 될 겁니다. 중국의 등소평식 사회주의적 시장경제하고 독일의 아데너 정부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우리 남북의 폐하공생 대동 사회로 가는데 연작품은 제안을 해놓고 있고, 이게 저도 이제 그 예측은 푸틴 당선을 예측을 했습니다. 첫째, 50% 넘어 당선되면은 신선, 60% 넘어 되면은 낙선, 70% 이상이면은 선생님 죄송합니다. 대통령 왔습니다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예, 또 예. 예, 한양대학교 아태지연구센터 현승수입니다. 오늘 아직 러시아에서도 완전한 선거 결과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기가 좀 이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논문이랑 또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 저도 지금 와서 제가 이 논문을 미리 보지 못하고 이제 와서 제가 이 논문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궁금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를 좀 발표자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하나는 아까 지금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합리적 선택 이론과 관련된 것입니다. 근데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러시아 연방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60%가 넘는 지지율을 받은 푸틴이 당선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적 선택 이론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과연 지역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이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습니다.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도 지금 총선 결과,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총선 결과에서 체첸 같은 경우에 지금 99.5%가 통합 러시아당을 지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투표 참가율이 99%가 나왔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도 오늘 지금 어저께 뉴욕타임스에 보니까 체첸 지역에 또 동일하게 99.58%의 투표 참가율에 99.82%의 투표 참가율에 99.59%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. 이러한 숫자가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이나 여기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생각하시겠지만 소련 시기에 그런 무의미한 선거라든지 북한 선거에서도 이러한 숫자가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. 99.9%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북코카서스, 특히 분쟁이 지금도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 북코카서스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절대로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해서도 안 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. 뭐냐면 그쪽에 있는 강권 정치를 하고 있는 체첸의 지도자인 람산 카디로프의 어떤 특수한 정치 행태를 고찰하지 않으면 이러한 선거 투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, 또 더더구나 어저께 뉴욕타임스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은 분쟁이 좀 빈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거방식위원단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예를 들어 이제 그쪽에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대거 기업들을 버스에 동원해가지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건 즉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든지 여당이 원하는
집계 결과를 낸 거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고 또 그 총선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도 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 투표 참가율이 110%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선거 이단들도 좀 놀래고 뭔가 중간에 에러가 있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코카서스의 맥락에서 과연 그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NGO 활동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발표자분께서는 러시아의 어떤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임기 기간에 러시아의 사회적 행태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푸틴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개혁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보기에 2월 27일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 자신의 외교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마스코스키에 먹었으니까요. 그쪽에 이제 그 글을 쓰는 걸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건 이제 외교 노선과 관련된 것인데 거기에 그 좀 특이한 그 개념이 나옵니다. 뭐냐면 그 불법적인 뭡니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그 푸틴이 썼습니다. 인스트루먼트 오브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불법적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서방의 지원을 받고 또 반국가적인 행태를 일삼는 NGO랑 운동단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. 약간 간략하게. 예,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불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합법적으로 바꿀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것은 뭐냐면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 그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러한 그 NGO 활동이라는 것에 대한 법제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훌륭한 코멘트 정말 감사드립니다.